자, 신종섭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34쪽 이제 중복순열 할 차례지. 중복순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순열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A, B, C 세 사람을 세 줄로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각각 한 명씩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A를 여기에 집어넣었으면은 A를 다시 한번 여기에는 못 넣죠. 한 명씩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3팩이라고 하는 순열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은 뭐냐면은 조금 달라. 이 A, B, C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야. 굉장히 많은 거야. 3개 이상씩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A도 3개 이상, B도 3개 이상, C도 3개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A를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앉혔다고 해서 두 번째 자리에 A를 앉힐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순열이라면 없습니다가 맞겠지만 중복적으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은 A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 A, B, C를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나열을 해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A, B, C 세 사람이죠. 두 번째도 세 사람 다 앉힐 수 있어. A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중에 한 명을 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총 27가지가 있습니다가 중복순열에 대한 정답이 되겠지. 자,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 있잖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건데 파이, n 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써주면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를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할 건데 r개를 택해서 나열할 건데 그냥 수열이랑 이렇게만 써놓으면 똑같아 보이잖아.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는 중복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야. 중복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만 살짝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쭉 봅시다. 간단한 개념이니까 금방 끝날 거야. 필수예제 20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자, 파란 색깔, 흰 색깔, 빨간 색깔 세 가지의 깃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5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지금 들어 올릴 거냐면 5번의 신호를 가지고서 어떠한 신호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자, 생각해봐. 파란색을 여기에 썼다고 해서 파란색을 다시 못 쓰냐? 그건 아니야. 다시 한번 쓸 수 있어.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세줄 건데 이러한 경우도 있겠다. 파랑 색깔을 다 쓰는 거야.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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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 이런 것도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 기호 정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도 세 가지 중에 하나, 나머지 자리들도 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색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굳이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5개로 나열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3의 5제곱이 될 테니까 정답은 243가지가 되겠네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봐. 자, 2번을 봤을 때 6명의 선거인이랑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의 개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용어 정리만 살짝 하자. 자, 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이랑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은 무기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반장 선거할 때 있잖아. 반장에 뭐라고 해요? 철수랑 영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투표용지가 있을 거 아니야? 투표용지에 이렇게 철수가 있겠고 영수가 있을 텐데 여기 체크를 할 거 아니야. 난 철수를 뽑을 거예요. 체크를 했는데 무기명은 뭐냐면은 이렇게 찍고 나서 찍은 선거인 있지. 내 이름 있지. 이름을 적지 않는 거야.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그러면 기명은 무엇이냐? 기명은 반대로 북한식 투표야. 북한식 투표.
여기 어떠한 A라고 하는 사람이랑 B라고 하는 사람이 투표인이 A, B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 체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투표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는 것을 기명투표라고 불러요. 지금은 기명투표라고 하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써있죠. 6명의 선거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6명이 투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2명의 후보가 있었대.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러면 6명을 뭐 1, 2, 3, 4, 5, 6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천천히 생각을 해봐. 1번 사람이 A도 찍을 수 있고 B도 찍을 수 있잖아. 맞죠? 둘 중에 하나야. 2번 선거인도 A 또는 B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나머지 사람들도 A 또는 B를 찍는 것은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지. 각각의 경우의 수로 보면은 다 두 가지씩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2를 몇 번 제곱하면 됩니까? 2의 6제곱이 되는 것이고. 정답이야 이게. 그 다음에 굳이 기호로 표현한다면은 자 2파이 6 2의 6제곱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중복순열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1번 필수예제 21번. 모스보호 알지? 동그라미랑 점이랑 이 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기호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한글 보면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아야, 어여 여러 개의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음과 자음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모스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점 하나랑 선분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어떠한 단어 조합을 해보겠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부호를 한 개 이상 4개 이하로만 한번 사용을 해보래. 자, 케이스 쪼개기 갑니다. 첫 번째로 나는 기호를 한 개만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건 쉽죠. 자, 이것도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선, 이렇게 단어, 이렇게 한 가지 해서 총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 2가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기호를 2개를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요 자리에 점 또는 직선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2가지씩이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내 역할이 지금 2개잖아. 여기도 기호를 하나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도 점 아니면 선을 하나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역할이 2개야. 엔드의 법칙 곱하기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네. 굳이 기호로 표현하면은 뭐 2파이 2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기호 3개 사용합니다. 몇 가지가 될까? 2의 세제곱까지 등등등 해서 4가지일 때는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2 더하기 기호 2개는 4가지, 기호 3개는 8가지, 기호 4개는 총 16가지를 총 더해주면은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가 정답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가서 뭐를 볼 거냐면 필수예제 22번을 볼 거야. 필수예제 2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보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02자리, 12자리, 102자리를 완성할 건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야. 근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중복 허락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순열 문제야. 그래서 102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 4가지. 그 다음에 12자리는 102자리에 사용했던 숫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가지. 102자리는 지금 내가 2개를 사용했잖아. 그래서 2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굳이 뭐 기호로 표현하면은 4P3이 되겠네. 그리고 정답은 24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같은 문제인데 1번과는 다른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 1을 썼단 말이야. 1을 이렇게 썼어. 그럼 1을 다시 한번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번 문제는 쓸 수 없었지만 2번은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은 111도 하나의 숫자로 개수를 세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뭐 굳이 기호로 표현한다면 뭐 4파이 3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64. 됐니? 그 다음에 3번. 6개의 숫자인데 이번에는 0부터 5까지의 정수가 나와 있어. 이거를 이용해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줄 건데 중복을 허락하겠대. 언뜻 보면 선생님 그럼 그냥 6 곱하기 6 곱하기 6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100이 자리에 0이 들어가 버린다면 이건 세 자리의 정수가 아니라 두 자리의 정수가 돼 버리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 100이 자리에는 0을 제외한 5가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 두 개에는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야. 내 역할을 따져봐. 지금 3가지다. 100이 자리, 12 자리, 1이 자리 자리에 각각 하나씩을 집어넣어줘야 돼. 역할이 3개야. AND의 법칙 적용하면은 5 곱하기 6 곱하기 6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182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문제 3가지를 풀어봤고 필수예제 24번으로 한번 가볼 거야. 필수예제 24번. 가봅시다.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거야.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총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긴 할 텐데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라고 하는 정의역, 집합이야. 정의역 하나의 집합인데 이 집합에 1, 2, 3이 있었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정의역에 뭐가 있었나 볼까? 원소가 a, b, c, d 4가지가 있었네. 자, 1번은 뭐냐면은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래. 이거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거야. 수투에서 배웠던 거야. 함수 단원에서.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생각을 해보자. 자, 1이 찍을 수 있는 건 몇 개야? 1이. 1은 A, B, C, D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잖아. 2가 찍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이 A를 찍었다고 해서 2가 A를 못 찍나? 이것도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1, 2, 3이 찍을 수 있는 정의역에 대한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씩으로 모두 다 같은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줄 때는 1이 4개 중에 하나, 2가 4개 중에 하나, 3이 4개 중에 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뭐 기호로 표현하면 4파이 3이 될 것이고 정답은 64가 될 텐데 2번은 조건이 하나 나왔어. 1대1 함수래.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지금 1, 2, 3이라고 되어 있고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A, B, C, D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1이 만약에 A를 찍었어. 1대1 대응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1대1로만 대응되는 함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1이 만약에 A를 찍었다면 2는 A를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B, C, D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내 역할이 지금부터 3개야. 1이 찍는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2가 찍는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3이 찍을 수 있는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은 A, B, C, D 중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4가지가 있어. 4가지. 4가지가 있는데 2는 아까도 봤듯이 1이 만약에 A를 찍었다면 A를 찍을 수 없고 나머지 B, C, D 중에 3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은 2가 만약에 B를 찍었다면은 3은 C, D만 찍을 수 있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게 되겠네. 내 역할 3개야. AND의 법칙 적용하면은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수녀를 이용하면 되겠네. 굳이 기호로 표현하면은 4P 3이 되겠네. 정답은 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조합 빼고 나서 우리가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좀 정리를 해봐. 지금 2개를 배웠어. 2개의 조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함수의 개수래. 함수의 개수일 때는
뭐를 사용을 합니까? 중복 조합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복 순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죠? 아까 문제와 똑같이. 자, 이때는 순열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살짝 기억을 해두고, 다음에 또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자, 필수제 24번까지 풀었고, 자,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넘어갑니다.